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그 라이젠 4650G를 이용해서 아주 쌩쌩한 사무용 PC 한 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는 그 내일 조금 빨리 필요하다고 하셔서 블로그 작업보다는 동영상 촬영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 PC가 정말 새 부품으로 조립이 됐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박싱부터 조립이 끝나는 그 과정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개봉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그 박스 그 개봉하는데 시간이 좀 꽤나 걸립니다. 자, 4650G 3년 무상 AS 정품입니다. 뭐 4650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6코어 12스레드로 진짜 사무용으로 하기에는 진짜 많이 올라왔죠, 성능이. 그리고 내장 그래픽도 다른 그 제조사 인텔보다 조금 더 나은 면모도 보이고 있어서 다중 멀티 작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대의 이 CPU는 정말로 가장 좋은 CPU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싸면 좋지만 이 가격대에 이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는 믿고 쓰는 삼성 DDR4 3200 8기가짜리 두 개입니다. 그래서 듀얼코어 16기가로 구성을 해서 사무용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16기가 앞으로 진짜 메모리 걱정 없이 업그레이드 없이 잘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NVMe SSD, 일반 SSD보다는 스펙상 한 5배, 6배 정도가 빠른 SSD고요. 그 다음에 팀그룹에서 이번에 리뉴얼 돼서 나왔는데 속도 잘 나오고, 최근에 조금 제가 가정용이라던가 뭐 사무용에서 잘 쓰고 있는 SSD입니다. 자, 뜯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유통사에서 제공해주는 요 스티커, 요거 꼭 붙여줘야 되겠죠. 자, 뜯었습니다. 그리고 SSD 뒷면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파워부터 먼저 뜯을게요. 파워는 엑셀 600W 정격 W짜리고요. 뭐 사무용에서는 쓰기에는 조금 오버스러운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600W 그냥 주변 장치들 많이 연결해서 쓰실 때도 뭐 파워에 부족함 없이 잘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상 AS 기간 5년짜리입니다. 무엇보다 전격이고 에너지 옵티무스라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브랜드예요. 한때 진짜 가성비로 진짜 많이 팔렸던 브랜드고, 지금까지도 제가 주로 가정용이나 사무용에 많이 쓰고 있는 파워입니다. 자, 먼저 뜯겠습니다. 일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물건을 주문을 하게 돼요. 그래야 진짜로 딱 깔끔하게 있는 부품 팔려고 하지 않고 진짜 고객의 니즈를 생각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수급해서 사용하는 게, 저도 견적 짤 때도 좀 더 넓은 시야로 짤 수가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바로바로 물건을 시켜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입니다. 참 이 메인보드도 정말 착한 메인보드죠. B450M HDV이고 무엇보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와의 호환성이 정말 좋죠.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HDMI도 있고 RGB도 있고 DVI도 있고 해서 듀얼 모니터 구성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뭐 사무용이랑 뭐 한 개만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니터 두 개를 쓰시는 분들도 이 메인보드 선택하시면 진짜 불편함 없이 잘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주 쓰는 보드고 여러분들도 다 많이들 아실 거고요. 얘도 또한 무상 AS 기간 3년짜리 에즈락 제품입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IO 패널, 뭐 백 패널이라고도 하죠. 요거 핀들을 이제 조립에 문제가 없도록 잘 펴줍니다. 만약에 이 작업부터 안 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꽂았을 때 이 핀들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보고 간섭 없이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M.2 나사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준비됐고요. 자, 이제 CPU부터 장착을 하게 될 텐데요. CPU 같은 경우에는 이 쿨러는 이 가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직렬로 나사로 조립이 되는 거라 기존에 있던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핀, 자, 조심히 손으로 올리고, 자, AM4 CP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자가적으로 조립하시다가 쿵 떨어뜨려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 맞게 집중해서, 저 또한 굉장히 집중해서 꼽습니다. 그리고 서멀 구리스 같은 경우에는 쿨러 방열판에 이미 도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장착하시면 되시고, 또 장착하실 때는 이 AMD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메모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대편, 메모리 쪽으로 가게 되면 메모리랑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대각선 방향 아시죠? 하나 3분의 1 조이고, 하나 3분의 2 조이고, 하나 3분의 1 조이고, 하나 3분의 2 조이고, 이제 여기 다 조이고, 다 조이고, 다 조이고, 다 조이고. 자,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새로 구매하시는 게 낫다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고, 주된 업무는 택배 송장 출력 업무와 뭐 엑셀이라던가 이런 문서 작업이라 이 PC의 부품이면은 충분합니다. 남아 돌죠. 자, 컴퓨터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요즘에 APU까지 많이 내려가는 추세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도 어느 정도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뭐 게임이라던가 엔간한 것 좀 롤이라던가 이런 것도 돌아가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CPU죠. 참 가격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M.2 NVMe SSD 조립을 합니다. 아까 뺐던 나사로 이게 드라이버가 자성을 잃어서 한다 했는데 요즘에 잘 못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요거를 잘 못 잡는 게 뭐냐면, 가슴팍에다가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제 눈에 가려져서.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방향 잡아주고 고정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아시죠? 장착하실 때는 벌려놓고 중앙을 누르는 게 아니라 끝머리부터 딱깍 중앙을 누르게 되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게 되죠. 딱깍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보드 작업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케이스로 돌아옵니다. 케이스는 대이분사의 V200, 정말 군더더기 없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자주 보시죠. 제가 이거 많이 이 케이스로 찍고 있어요. 사무용이라 하면 케이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게임 안 하고 큰 부품들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발열도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짧아요. 넉넉 잡아서 제 뭐 한 뼘 조금 넘죠. 옆에는 뭐 거의 동일하고, 앞에가 이렇게 판으로 짜져 있어서 정말 깔끔한 분위기. 전원 버튼 있고 USB 3.0, 2.0 포트 하나씩 있고요. 그냥 깔끔합니다. 옆에 나사
두 개 풀고 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가 쪽 내려놓고, 자, 나사 풀어주고요. 자, 됐고, 먼저 아이오 실드 패널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자,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메인보드 홀과 이 고정핀은 일치하게 조립이 돼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구멍이 하나가 더 있죠. 이럴 때는 여기서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뜯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따로 다 빼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해서 나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없는 부분은 제가 이걸로 해서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접촉을 막아줍니다. 요 보이시죠? 이걸로 없다고 그냥 조립하면은 나중에 여기 있는 부분, 전면부 패널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할 때 꾹 닿아져서 보드가 아주 손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꼭 유의해서 하시면 되세요. 자, 보드 장착, 그 다음에 옆면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HDMI라던가 여기가 안에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다시 풀러야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나사를 조립합니다. 총 5개죠. 이 고정핀과 이 나사의 조립만 보더라도 조립을 얼마나 세밀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간혹 이제 ASR로 오시는 분들 컴퓨터를 내부를 봐도 그냥 나사 4개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나사 4개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나사가 제 짝이 아닌데도 막 어거지로 조립되어 있는 것도 많이 봅니다. 덜렁덜렁해요. 그때는. 아이고. 자, 일단은 나사 조립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보드에 이제 연결이 될 건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 철사 있잖아요. 요거는 꼭 끊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철사 끝부분에 여기는 마감 처리가 잘 돼 있긴 하지만 여기 철사가 진짜 나와 가지고 이 메인보드에 여러 가지 소자랑 접촉하게 되면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먼저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한 후 그다음에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각, 자, 이렇게 되면은 딱 깔끔하게 이렇게만 남죠. 버리고, 그 다음에 랩 부분에 연결을 딱 해줍니다. 연결을 하실 때도 이 지금 선을 제가 안에다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쿨러에 간섭이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덜덜덜덜덜 소리가 나겠죠. 다 감안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면부 패널 연결해 볼게요.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거 사운드랑 USB 2.0부터 조립을 합니다. 조립 완료. USB 조립 완료. 그 다음에 USB 3.0이 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 스위치, 전원 스위치랑 그냥 파워가 켜져 컴퓨터가 켜져 있다는 걸 알려주는 레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으로 컴퓨터의 이상 증상을 알려주는 이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원래 케이스에는 보통 들어 있는데 요즘엔 거의 없는 추세예요. 그래도 저는 이 소리 가지고 어느 정도 고장 이상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착을 합니다. 아시죠? 정상적인 비품 소리, 컴퓨터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한 번만 삑 하고 하죠. 그리고 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패턴으로 알려줍니다. 뭐 제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거 정상적일 때는 한 번 삑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연결을 했습니다. 또각.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파워를 제외하고는 다 조립이 됐고요. 이제 파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정되어 있는 핀이 그 철사가 있어요. 요거 꼭 제거하시고, 뭐 이거는 다 제거하시겠죠. 제거를 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쓰는 케이블은 딱 여기서는 두 개예요. 자, 이놈 하나, 그 다음에 CPU랑 연결하는 보조 전원 하나를 빼놓고 다시 묶을 거예요. 자, 이게 선이 많죠. 근데 이거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야 좁은 공간에서 방황하지 않고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자, 됐고, 손으로 됐고, 또각. 자, 이제 들어갑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에 잘 맞도록 파워를 좀 이동을 시키셔서 장착하시면 되시고, 케이스마다 조금씩 이게 있어요. 유격이. 이거 잘 맞추셔서 하셔야 나중에 진동이 없고 합니다. 얘가 지금 잘 안 들어가요. 날도 더운데요. 자, 됐습니다. 이제 자, 3번으로 해놓고 일단 밑에서부터 자리 잡아주고, 대각선 자리 잡아주고, 위 자리 잡아주고,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순나사로 씹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워 24핀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전원 4핀짜리도 연결해 줍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건 요거 하나니까 조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얘도 이제 한번 묶어줍니다.
일단 뭐 조립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마다의 다 순서가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조 전원이 연결되는 부분은 이 쿨러랑 최대한 간섭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릴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건들리지 않죠. 만약에 이게 뻥 뚫려져 있다, 파워에 있는 그릴이, 그러면은 얘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덜덜덜덜덜 또 걸려서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일단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경쾌한 소리, 삑 한번 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연결 중입니다. 자, 연결 끝났고요. 이제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전원은 이렇게 버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처음에 이제 조립이 끝나고 나서 첫 부팅은 조금 느려요. 화면이 뜨기까지 얘가 이것저것 한번 다 본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만난 거죠. 자, 이제 TPM 이제 요거 세팅 보고 바이오스 가서 메모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부터 볼게요. 아무래도 삼성 메모리가 진짜 좋기는 좋은데 불량률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을 쓰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 쪽에서 다 걸러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이오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 그죠? 듣기 언제 들어도 제일 듣기 좋은 거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스펙상 3200, 3200 8기가짜리 두 개가 인식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램을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3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들어가서도 맞는지 이게 거기가 최종적인 거죠. 그죠? 일단 오토로 맞춰놨을 때 일단 보드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인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불량일 확률은 다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조립이라던가 이제 초도 이제 부팅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보통 업체들이 딱 여기서 이제 대충 해가지고 이제 포장하고 출고를 할 겁니다. 물론 아닌 업체들도 많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상태에서는 제가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지가 않아요. 다 테스트 해볼 거 다 해보고 윈도우 상에서 한번 TM5라던가 이런 거 메모리 테스트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던가 이에 대한 성능이 맞게 나오는지까지 테스트를 해놓고 오케이 하면은 제가 출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4650G를 가지고 좀 쌩쌩한 사무용 PC를 한 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진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겠지만, 간단한 뭐 사무용 업무, 뭐 송장 출력이라든가 문서 작업, 그리고 인터넷 창을 여러 개를 띄우셔도 좀 불편함이 없는 컴퓨터니까 한번 이 컴퓨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